안녕하세요. 온오프리스의 다이어트 주영 코치입니다. 올해 세웠던 다이어트 계획 많이 달성하셨나요?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탑 5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야생동물 중에 비만인 동물 본 적 있으세요? 살찐 호랑이, 배나는 독수리, 살 빼하는 사슴 없죠?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들은 비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안 해서? 맞아요. 많이 먹어서? 이것도 맞아요.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다이어트 중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습관들, 바로 그 행동들이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끌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이어트 망하는 지름길 탑 5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예요. 나 오늘부터 진짜 한다. 아침 굶고 점심 샐러드 먹고 저녁도 조금만 먹는다. 혹시 이렇게 시작하신 분 거의 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제가 장담하는데 3일 안에 폭식 터집니다. 배고픔에도 등급이란 게 있어요. 정상 체중인 분들, BMI가 18.5에서 23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정상 체중인데요. 이런 분들은 적당한 배고픔이 필요해요. 살짝 배고픈 느낌이 와야지 지방이 조금씩 타기 시작하거든요. 적당한 배고픔의 기준은 배는 고픈데 물 한 잔 마시면 좀 나아지고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정도. 아, 배고프네. 이 정도.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들, BMI가 23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배고픔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배고픔을 참기 시작하면 그 다음 수순이 너무 뻔해요. 혈당이 낮아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참다 폭발해요. 폭식하게 되고요, 죄책감 들고요,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중 바뀐 분들은 배고파서 힘들다, 이 느낌 자체가 자주 오면 안 되고요. 포만감 있게 건강한 음식으로 드시고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밤에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 상태는 절대 정상적인 감량이 될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살 빠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정상적인 감량은 밤에 평온하게 잠이 와야 돼요. 식욕도 크게 요동치지 않고요. 자꾸 안 먹고 배고픔을 참으려고만 한다? 밤에 배고파요. 잠도 못 자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나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고,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냉장고를 다 털어버리고 잠드는 악순환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는 100% 폭식으로 연결된다. 정상 체중인 사람은 적당한 배고픔이 필요하다. 과체중인 사람은 배고픔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 밤에 배고파서 잠 설치는 순간 다이어트는 이미 틀어졌다. 배고픔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배고픈 감정이 폭주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다이어트의 정답입니다. SNS 보면 22인치 허리에 복근도 살짝 보이고 팔다리가 가느다란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먹으면서도 유지돼요. 이 효소만 먹으면 지방이 저절로 분해돼요. 신기하죠? 오늘 단 하루 공동구매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하죠. 야, 저거 먹으면 살 안 찐대. 저 사람 저거 먹고 살 뺐대.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이뻐지겠지? 다이어트에도 타고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른 체형, 근육이 잘 붙는 체질, 지방이 쉽게 쌓이지 않는 대사, 먹어도 잘 안 찌는 기본 스펙, 이게 그냥 기본값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조금만 관리해도 금방 살이 빠져요. 조금 과식해도 쉽게 살 안 쪄요. 운동 3개월만 해도 복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 효소 덕분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단 하루 공동구매 시작합니다. 진실은요, 원래 그 몸이에요. 촬영 전날 탄수화물 안 먹고 찍은 거예요. 광고받은 효소, 젤리, 차, 환 먹는 척만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건 없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에 마법 같은 비법이나 지름길은 없어요.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비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죠.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거예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몸매는 타고난 체질, 그리고 촬영용 식단, 광고용 루틴, 선택된 장면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출발선이 다르거든요. 체질도 다르고, 대사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근육량도 다르고, 식욕 패턴도 전혀 달라요. 그걸 무시하고 나도 저 사람 따라해야지, 저 운동 그대로 따라해야지, 나도 저거 먹어야지, 이렇게 가면 99%는 폭식, 요요, 멘탈, 붕괴로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체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만의 속도로 건강하게 감량하면 되는 거예요. 광고받은 가짜 정보에 돈 쓰지 마시고 효소, 젤리, 차 같은 마법의 물약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몸이 반응하는 기본기를 쌓으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본기란 안정된 식사, 충분한 영양, 탄수화물 조절, 단백질 기준, 그리고 수분 섭취, 그리고 활동량, 이것만 쌓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많이 하는 착각 세 번째는요, 운동하면 우락부락 될까봐 무서워요. 저는 승모근 커질까봐 무서워요. 저는 팔다리가 우락부락 되는 거 싫어요. 저는 슬림 탄탄 라인이 좋아요. 운동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귀여운 걱정이지 다 압니다. 책 한 번 보고 서울대 갈까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우락부락한 팔다리, 그거 근육이 커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운동은 하는데 식단을 안 해서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서 팔다리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육 때문이 아니라 지방 때문에 두꺼워지는 거라고요. 근육은 그렇게 쉽게 커지지 않아요. 10년 동안 안 생기던 근육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어요. 한강을 어제 처음 걸었는데 내일 마라톤 우승 가능하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구조상 근육이 쉽게 크지 않습니다. 우락부락? 진짜 1000명 중 1명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운동을 한다고 갑자기 선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해야지 슬림 탄탄한 라인이 나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이 날씬 탄탄이지 날씬 흐물흐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운동하면 우락부락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은 운동을 1년 이상 꾸준히 해보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도 안 그럴 확률이 99%예요. 네 번째는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매일,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요일이에요. 이번 주 나 진짜 한다.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이 3개만 먹는다. 자,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알람까지 맞춰서 물 마시고 체크하고 점심에 샐러드 먹고 저녁에 닭가슴살. 나름 잘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어제 너무 잘했으니까 오늘 점심은 샐러드에 파스타 조금만 먹어도 괜찮겠지? 파스타를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파스타 맛있게 한 접시 쓱싹 하고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수요일이에요. 어제 파스타 먹은 게 조금 신경 쓰입니다. 오늘 굶어야겠다.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만 조금 먹자. 그래서 아침 점심 굶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막 손이 벌벌벌 떨려요. 머리가 띵해요. 스트레스가 폭발해요. 결국 치킨에 맥주로 마무리해요. 목요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부터 무조건 클린하게 먹어야겠다. 닭가슴살, 브로콜리, 고구마 열심히 막 도시락 만들어요. 근데 오후 4시에 갑자기 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쿠키를 나눠줘요.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먹어요. 당연히 안 괜찮죠. 금요일이에요. 불금이에요. 이번 주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먹어야지. 오늘만 치킨, 맥주, 아이스크림까지 아주 풀코스로 갑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다이어트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빠지지? 나 이번 주 진짜 노력했는데. 진짜 노력한 거 맞나요? 문제는 일관성이에요. 기준이 매일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오늘은 고구마, 내일은 단식, 모레는 치킨, 다음날은 1000칼로리 제한. 이런 패턴은 다이어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딱 이 3가지만 지켜보세요. 끼니마다 단백질 먹기,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하루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움직이기. 이 3개만 일주일 동안 유지하면 먹는 게 조금 달라져도 몸은 안정적으로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내 다이어트 기준이 매일 흔들렸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살이 빠질 겁니다. 마지막 탑5. 다이어트 중인데 회식도 있고, 주말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끼리 외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약속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가 없어. 친구 생일이면 그 케이크를 꼭 많이 드셔야 합니까? 그거 꼭 많이 먹어야지 내가 진심으로 친구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친구 생일에 케이크 안 먹는다고 뭐 누가 죽습니까? 누굴 다치게 해요? 경찰이 와요?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조절 중인 사람은 한 입만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축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케이크 몇 조각 먹었나 그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만 먹자, 내일부터 하면 되지. 회사 생활이 더 중요하지. 먹는 것도 인간관계야. 회식 때 삼겹살 먹는 거를 뭐 회사에서 억지로 먹입니까?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사회적 분위기가 강제로 먹인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있을 순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자기 합리화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케이크는 한 입만 먹어도 됩니다. 회식 때 고기만 먹고 술은 패스해도 돼요. 조절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임이 있다고 다이어트가 멈춰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뭘 먹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다이어트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탑5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배고픔은 무조건 참기. 두 번째, 다이어트 제품에 낚이기. 세 번째, 근육 걱정하면서 운동 안 하기. 네 번째, 기준이 매일 바뀌기. 다섯 번째, 회식 모임을 핑계 삼기. 의지의 싸움도 아니고, 고통의 시간도 아니고, 마법의 물약도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습관을 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5가지만 피해도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